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대화를 이끄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다 사교적인 건 아니죠. 누구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막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색한 사이, 그렇게 뭐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비즈니스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아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 누구랑 같이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색한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걱정되고. 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은 꼭 겪는데,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 사람의 호감을 사면서 할 수 있는 대화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0번째, 최우선순위인데요.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 이제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대단히 이제 인지도도 있고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70대 중반 정도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지금 이제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아주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이제 같이 만나서 막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더니 수첩을 탁 꺼내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요. 지금 이제 적으려고요. 저도 지금 작가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대로 한번 그런 생각 습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첩에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정말 저렇게 누구하고라도 이렇게 만났을 때 완전히 열려있는 자세, 배우겠다는 자세, 사실 정말 얼마나 그분은 저한테 뭘 가르치셔도 계속 가르치셔야 될 만한 그런 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나 대화할 때 어떤 재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배우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단 마음이 기본적으로 열리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순위는 무조건 상대에게 어떤 배우겠다는 자세, 그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리액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리액션 달인.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일도 회사에 가서 기업 강의하면서 많고 그래서 어떤 TV나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진행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 말을 듣느냐에 대해서 관찰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MC 이제 유재석 씨가 있고 또 다른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무슨 연말 무슨 시상식 이런 데 보면 무슨 이제 그런 배우들도 나와서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와 그런 다른 사람들 간의 과연 차이가 뭘까? 왜 그렇게 유재석 씨는 오래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있을까? 그걸 대단히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느낀 게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제 느낀 결론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마음을 올인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프로니까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프로답게 듣는 건 듣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말하는 사람에게 올인해서 듣는 거는 어떤 유재석 씨가 가장 잘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공감하고 함께 어떤 재미있어하고 웃어주고 뭐 너무나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지금 듣고 있구나라는 게 말하는 사람은 다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와의 대화를 재미있게 하려면 정말 마음을 다 완전히 올인해서 실어서 들어주는 것. 그게 대단한 어떤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을 완전히 내가 올인하고 있나? 상대한테?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루해하지 않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시 한번 저를 이제 점검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자식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제 막 옹알이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막 들여다보면서 이거 그랬죠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혀 짧은 소리 같이 내면서 막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에 완전히 마음을 올인해서 듣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근데 사실 어른들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했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리액션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듣는 거, 이제 그 리액션의 달인이 된다는 거는 일단 듣는 거에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정말 던져서 올인해서 듣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질문,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상대는 말하면서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 집 샀을 때 엄청 기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제 선배가 회사에서 제 얼굴만 보면 계속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인테리어 없는 다 끝났어. 막 그때 보여준 거 그거 달면은 거의 카페 분위기겠다. 밤에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조명 다니까 얼마나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리액션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질문 해주는 거, 그리고 상대가 말하기 싫어하는 거는 질문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좋은 질문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를 고민하시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센스가 있냐 없냐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그냥 통문장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 말의 속 의미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파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계에 능통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의 말에 눈치 빠르게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저기 뭐지, 그 전골집 괜찮다는데 점심 전골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심 때. 그러니까 직원 이제 후배가 있다가 날씨 너무 더워서 너무 땀나지 않을까요? 오후에 회의도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 땀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워? 이 정도가 안 더워? 땀 안 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경우. 대단히 이제 그 속 의미를 모르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도 대단히 눈치 봐요. 후배들하고 어떤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가 요즘 코로나라고 너무 우리 소원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저녁에 맥주 한 잔이라도 하자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지금 좀 망설이고 있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배님. 그러면 우리 저녁 때 치맥이라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센스 있는 거죠. 속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죠.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우리 왜 내가 머리 다시 하고 왔는데 몰라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머리를 짧게 잘라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김대리한테. 김대리, 나 머리 너무 짧지? 미용실 바꿨더니 이렇게 짧게 잘랐네? 라고 했어요. 그럼 김대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으신데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도. 근데 거기 대해서 왜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진짜 센스 없는 거죠. 속 의미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건지, 속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얘기죠. 완전 꽝이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자, 팀장마다 이제 팀 돌아가면서 팀장마다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김 팀장인데 굉장히 그걸 망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속이 상해요. 그러면 진짜 오늘 프레젠테이션 완전히 망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팀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좋으셨어요. 다소 안 좋았더라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꼭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만 이제 미리 따로 이제 수정하시면 그러면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야지 팀장이 마음을 놓을 거잖아요. 진짜 어디가
아프다라고 투덜대면 그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정말 아프다는 얘기인지 그 속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후배가 얘기했을 경우 그게 사람한테 치여서 힘들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속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대화를 만드는 두 번째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루할 틈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지루하다는 느낌은요, 할 얘기도 없고 이제 재미없다는 건데, 재미없는 대화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죠. 그 직장 상사가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자기의 무용담 막 들어와서 내가 저 얘기를 한 10번쯤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게끔 그렇게 한 얘기를 자꾸 또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그 재미있는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스킬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또 하지 않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내가 어쩌다가 굉장히 웃겼어요. 하나 이제 그 유머로 빵 터뜨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 그게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정말 그야말로 아재 개그 해놓고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그거 한 번 더 이런 거. 그거 못 말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은 문장이나 단어 반복하는 거. 막 진짜 대박, 엄청나 이런 말 습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제 습관은 상대를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 상대 엄청 지루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지루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상대가 혹하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강의하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직장 후배가 이런 강의 주제는 어때요, 선배님?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듣겠어요. 그건 이제 저한테 맞춤형으로 저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제 창업 준비하는 친구 보면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거 해서 굉장히 경험도 없는데 잘 해낸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어때?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귀를 쫑긋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상대를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상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질문하고 난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15초 광고 하잖아요, 요새. 그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15초 광고 나가고 스킵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15초가 사람들한테 가장 지루함을 주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짧게 이야기하는 거, 길게 나 혼자 그러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끊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질문을 해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나도 상대한테 질문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되겠습니다. 유생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